여기는 옥천이 유경수 여사님 고향이니까 다들 박정희 대통령이 며칠 전에 5.16 했잖아요. 5.16 정신도 다 버리고 또 5.18 가서 뭐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는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써서 올렸는데 아무튼 뭐 광주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5.18 전문을 헌법에 넣으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제의 이념 자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헌법 전문이라는 게 나라의 기본 기둥되는 신념이고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유시장 경제나 역사를 제대로 지키고 갈 수 있는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게 생겼다. 본인이 뭐 공약으로 헌법 전문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파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은 반대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대한 부분들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뭐 국회가 180석이고 국민의힘이 109석인가? 109석인가 이런데 뭐 그 사람들의 행태를 봐서는 뭐 광주 가자니까 한 사람도 반발 안 하고 쭉 가잖아요. 물론 뭐 광주 가서 저는 광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억울하게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공자 당을 해야 되고 한데 그 진실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역사, 이 진행되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미래 세대에게 넘겨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한다든지 그거는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5.16 혁명 61주년 되는데 정말 그렇게 자유를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 낙하를 얘기하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자유정신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과연 5.16 혁명 61주년에 그 정신을 기리고 있는가. 이번에 너무 어려우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혁명 정신이라는 것은 반공 정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자생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참 많구나.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반공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실망한 것이 우리 공화당 말고 박정희 대통령을 말로만 떠들던 사람들이 과연 5.16 때 현충원 가봤지만 문재인 정권 그 어느 누구도 반 하나 보내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도 5.16 혁명은 뭐 군사 정변이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타협을 해서 했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5.16을 기점으로 5.16 이전의 대한민국, 5.16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5.16 혁명 정신의 반공, 구국강병, 또 민족중흥, 우리 그 국민교육원장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 바탕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강병 애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정신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보릿고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힘들어할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라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했는데 나라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민주화라는 게 들어오게 됐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당시에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제일 못 살았고 또 지금도 아시아권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북한은 그보다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영웅이죠.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국민들한테 악습에 젖어있는 구습에 젖어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깨쳐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 해방주의자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골에서 혹은 집에서 갇혀있던 여성들을 사회로 진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회로 진출을 시키고 그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광범위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희생의 원동력이 5.16입니다. 5.16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그 역사의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촛불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냐 쿠데타라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참혹했다고. 근데 5.16 혁명은 처음 출발부터 무혈혁명을 성공을 시켰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5.16 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5.16 혁명 이후의 대한민국. 또 쉽게 말해 박정희 대통령은 임기 18년 이전의 대한민국, 이후의 대한민국 전혀 다른 나라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들의 잘못.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군사 쿠데타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과 과가 있으면은 이 1%의 과를 가지고 침소봉대 공은 99%가 있고 과가 하나가 있으면 좌파들은 그걸 지속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오른쪽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승만, 박정희, 또 박근혜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은 거죠. 지도자들 잘해줄 거다. 우리는 그분들 믿고 가면 된다. 그랬는데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게 아니구나. 좌파들이 이렇게 자생공산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고 거짓 뿌리가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구나.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보시든지 해서 잘 아실 텐데 자유민주주의 중에서요 가장 나쁜 게 금권하고 또 금권 이제 정치,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밀착하는 정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권력하고 돈하고 언론이 밀착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권력과 돈과 언론이 밀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바보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바보 국민들을 그냥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하는 일이 옳았잖아요. 지금 보면 다 옳은 얘기.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이에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금권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이 권력과 돈하고 언론까지 같이 합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완전히 죽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 돈, 언론이 서로가 합세를 하면은 진실,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이익, 그러니까 좌파들은 자기 사상, 자기들의 이익, 요거로 똘똘 뭉쳐가지고 운동권 중심으로, 주사파 중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잖아요.
자, 오른쪽은 정권을 잡으면 뭐합니까? 권력, 돈, 언론이 합세를 해서 진실 정의의 목소리를 묻어버리고 국민의 삶의 목소리를 묻어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정치, 그 정치는 옳은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나쁜 정치가 그 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그래 갔을 때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저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뭐 닮을 걸 좀 닮아라.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딱 뭘 배우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에 있는 일들을 개성을 하냐.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윤석열이 하는 말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요, 실천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자유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임사에서 35분 자유를 얘기한다고 그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은 좌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좌파 행동을 하고 행동은 문재인 정권 행동을 그대로 몰팔 가지고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개별기관이 하나의 독립기관인데 그 사람들을 오다 내려가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주로 다 모여라. 그것이 반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반지성이에요. 그것이 35번의 취임사에서 얘기했는 자유, 그 행동, 지금 하는 행동이 반자유인 겁니다. 반자유. 지금 하는 행동이 반인권이에요. 반인권. 그래서 또 지금 하는 것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이 반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공화당이 경계를 했던 반지성, 반인권, 반자유, 반역사적 행위를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그래 하고 있다. 자, 이거를 바꿔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문재인 정권의 우선 붉은 적폐 청산을 하라.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자. 여러분, 제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성공해야 되는 조건을 걸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첫째가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권이 가져야 된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똑같이 했잖아요. 저는 벌써 취임사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붉은 적폐 청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정의를.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 개입들 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거예요. 부정부패.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나 한미삼국연대를 통해서 튼튼한 안보 시스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판문점선, 4.27 판문점선이나 9.19 군사합의, 국민의 동의 없이 저질러졌던, 또 중국에 가서 얘기했던 산불정책, 그러한 부분들을 깨야 된다. 그래서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명예회복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저 오는 것도 만나고 사저에서 만나고 취임식까지 갔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본인들의 탄핵 정국에서의 과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 정국에서 최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 이 정권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지. 국민들이 그들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알아요. 아는데 좌파 정권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시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뜻을 좌파 정권 연장에 실어서 정권 교체를 한 거지.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특검 요원으로
윤석열은 팀장이고 또 한동훈은 거기에서 가장 악랄하게 했던 사람. 그걸 국민들이 몰라서 참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게 뭘 주는 겁니까? 결자 해지해서 명예회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 당시에 안철수하고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공동정부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고 뭐 쓰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나를 믿으면 된다. 근데 안철수 딱 한 달도 안 되고 평대버렸어. 평. 장관 한 사람 추천했는데 한 명도 안 받았어. 청와대 한 명도 안 받았어. 그걸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라.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제가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난 취임을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제가 얘기했던 그 정중동은 그냥 조용하면서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긴장해서는 이 투쟁에서는 조금 지켜보자. 정중동을 하면서 호시 우보라는 얘기를 하죠. 호랑이의 눈으로 우보. 그런데 움직임은 황소의 그런 같이 무겁게 움직이자 하는 것은 정중동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자. 그게 취임식 날 제가 했더니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그게 호시 우보였잖아요. 그러면 엄중한 마음으로 호시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우리나라의 이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 2달의 과정들을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부터는 뭐 한 발 떨어져서 우리도 뭐 놀러 다니고 놉시다니까 진짜 노는 줄 알더라고. 그렇지 않고 제가 얘기했는 그 말 안에 다 집약되어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좌파의 정책이나 이념에 국민을 속였는 그런 부분을 되돌려 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파답게 체제 문제라든지 시장 경제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되는데 벌써 가장 큰 5.18 헌법 전문 얘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등섭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다시 거리로 나가야 되는데 뭐 우리 나가기 전에 좌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연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한다니까 민주노총부터 정교조부터 씨가 난리 났잖아요. 그 누가 싸우겠어요? 국민의힘? 109명 있으면 뭐합니까? 109 놈들이지, 놈들. 그들이 싸울 수 있어요? 한 놈도 못 싸워.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또 가서 싸우고 저가 낼름 우리 공화당 버리고 그 짓은 안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 저는 생각에 8월 15일 날 우리가 대규모 집회는 뭐 해야 될 건데 6월 달 한 번, 7월 달 한 번 집회를 할 생각이에요. 하는데 뭐 나서가지고 뭐 문재인 뭐 양산에 쫓겨가 있는데 자기도 물러났다 갔는데 내가 양산에 가거든. 좀 반성하고 살아라. 자 한마디 했어요. 이제 조용하게 반성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뭐 저한테 문자 오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날도 우리 검 위원장 오셨지만 그 뭐 1시간 반 동안 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일들이 또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당원분들의 희생, 너무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다. 단지 하나 저기 민노총이나 저들한테 윤석열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봐서도 뭐 좌파들이야
자기 이념하고 다르다 해서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너무 부족한 거야. 특히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이 5.18 정신 문제 이전에 건국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자유 정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정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후보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출마를 해주신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경수 여사님 생가가 있는 태어나신 분 옥천에서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출마를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역에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제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까 뭐 사무실이 좁고 뭐 이랬다 그래서 아니 기초의원은 사무실 없이도 해요. 기초의원은 사무실 좁고 넓으면 문제가 아니고 생활정치고 또 지역을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변하는 것은 이제 양당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기초 의원으로 생활정치의 중심에 서면은 또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오셨던 분이고 제지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옥천에 유경수 여사님 태어나신 옥천에서 우리 공화당의 깃발이 꽂힐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